안녕하세요. 톡톡에너지입니다. 2021년 7월 14일 유럽은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패키지 Fit for 55를 발표하면서 탄소 국경 조정제도 입법안을 발표했는데요. 탄소 국경 조정제도는 미국과 유럽에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었었는데 유럽에서 먼저 이를 도입할 것을 선언하며 제도와 관련 법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유럽은 2030년 EU의 평균 탄소 배출량을 1990년의 55% 수준까지 줄이고자 하며 이를 위해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의 초안격인 유럽 그린딜의 핵심 13개 법안 패키지를 담은 Fit for 55를 공개하였습니다. Fit for 55는 2030년까지 녹색 전환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공정하고 경쟁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제안에 대한 패키지입니다. 이 패키지는 현재 존재하는 8개의 법률을 강화하고 기후, 에너지와 연료, 교통, 빌딩, 지대 사용과 산림 등에 대한 새로운 계획 5가지를 포함합니다. 제도만 강화하는 것으로는 불필요한 경제적인 부담만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목표, 제도와 지원 수단 등의 상호작용과 밸런스를 고려하여 만들었습니다. 가격에는 항공을 포함하여 더 배출권 거래제를 강화, 선박, 도로교통과 건물로 배출권 거래를 확장, 에너지 세금 규정 개선,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포함되었고 목표에는 공동의 노력 규정에 대한 개정, 지대 사용과 산림 규정에 대한 개정,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 에너지 효율 지침 개정이 있으며 제도에는 자동차와 밴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 강화, 대체 연료에 대한 새로운 인프라, 지속 가능한 항공유, 깨끗한 선박유가 포함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지원하는 수단으로는 혁신, 협력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새로운 소셜 클라이밋 펀드와 Enhanced Modernization and Innovation 펀드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중 가격에 포함되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대해서는 결의문도 발표하였는데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 관세로 탄소의 이동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즉, 수입품을 대상으로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따져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추가 관세를 할 수 있는 거죠. 즉, 탄소 국경 제도를 통해서 EU 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EU 내 생산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규제는 EU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 배출 조정 인증서 구매 연동 방침으로 운영될 예정인데요. 즉 수입업자는 전년도 수입품을 생산할 때 배출한 이산화탄소에 대해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 의무적으로 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수입업체는 매년 5월 말까지 전년도 수입 수량, 수입품에 포함된 배출량 및 인증서 수량을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EU는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EU 내 기업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탄소 배출에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해외 경쟁사들로부터 EU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탄소 배출 저감 조치 때문에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는 EU 내의 기업을 보호하는데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EU는 2025년까지 과도기를 둔 뒤 2026년부터 세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최종적으로는 매년 100억 유로를 거두어 들일 계획으로 추가 수입의 상당액은 7,500억 유로에 이르는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부채 상환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첫 부과 대상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제품 등 탄소 배출 위험이 큰 품목들로 현재 해당 품목을 주로 수출하고 있는 터키, 우크라이나, 이집트, 러시아, 중국 기업이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후 탄소 국경세 부과 항목은 다른 분야로 확장된다고 제안서에 설명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EU 수출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각국 정부의 목소리에 대해 EU 집행위원회는 비유럽연합 국가들과 광범위한 양자 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담금이 해당 국가와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더 나은 기후변화 정책을 채택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로뉴스는 이 조치가 글로벌 무역에 대해 부당하고 차별적인 장벽으로 비친다면 WTO 내 분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고
실제로 유럽철강협회를 포함한 다수의 유럽 내 산업협회는 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도입을 반대한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도입 시 유럽 내 모든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출 환급제 도입을 대체 방안으로 권고했는데요. 하지만 이 또한 유럽 내 환경단체들이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 협상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EU의 탄소 국경 조정제도 도입 보도 이후 미 의회 또한 이에 상응하는 탄소 국경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116대 의회부터 탄소 국경세 도입을 추진하여 여야를 막론하고 총 15개의 탄소 국경세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정식 법안으로 채택된 법안은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2024년 1월부터 화석연료,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등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침이 담긴 법안인 Fair Transition and Competition Act를 19일 공개했는데요. 이 제품들은 미국 전체 수입품 중 약 12%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연간 50억에서 160억 달러의 탄소세가 부과될 것이며 또한 이 법안은 미국 무역 대표부 및 국무부가 탄소세 정책을 상대국에 적용할 수 있는 권한 확대 방침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백악관은 해당 법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미국의 존 케리 기후특사는 탄소세 도입과 관련해 미국과 유럽이 매우 긴밀하게 협의 중임을 시사했으며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 탄소 국경세 도입에 대한 논의를 희망한다고 밝혀 앞으로 글로벌 탄소 국경 제도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여부를 주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톡톡에너지였습니다.